같이 술 먹으면서 친해지려고 하는 거 별로인 것 같아요. 만나자마자 호구조사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프로필 파악하고. 사실 저도 뭐 소위 말하는 MZ세대인지라 리더 별로 안 하고 싶기는 한데 나만 바보 같은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팀원들이 내가 리더라서 쪽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럴 때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성아라고 합니다. 94년에 태어났고 이제 만 30살입니다. 저는 초기 기업 전문 투자사에서 처음 커리어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투자 심사역으로 일을 했었고요.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토스로 자리를 옮겨서 프로덕트 오너로 5년 반 정도 일을 했고, 토스에서는 토스 본사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토스페이먼트, 토스플레이스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클리브라고 하는 AI 전문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이니까 그러면 24살? 24살인 것 같아요. 사실 토스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스타트업 씬에 있었으니까 많이 들어는 봤는데 프로덕트 오너라는 직군이 정확히 뭐 하는지 모르고 지원했었어요. 그 자리가 리더 자리인지 몰랐어요. 그것도 처음에 일한 지 한 1년 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승건님이 어느 날 PO는 리더십 포지션이지 라고 말을 해서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토스에는 사일로라고 부르는 일종의 목적 조직이 있는데 다른 회사들에선 스쿼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사일로를 이끄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팀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재를 하거나 뭔가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목표를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팀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때 저희 팀에서 처음에는 저만 대졸자였어요. 그 정도로 저희 팀이 어렸습니다. 그냥 같은 또래고 서로 공감대가 많고 서로 너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약간 좋은 점은 뭔가 전 직장에서 때가 묻은 상태로 같이 와가지고 어떤 편견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 순수하게 친구처럼 같이 일을 했어서 아주 솔직하고 자유롭고 직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팀은 다른 팀이랑 다르게 뭐 예를 들면 지각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팀원들이 일을 스스로 이렇게 통제하기 어려워해서 우선순위를 정말 더 꼼꼼하게 많이 챙겨줘야 된다거나 알아서 맡기면 모든 일을 다 척척하는 것보다는 서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서 인사적으로는 확실히 그때가 고민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팀원들이 막 마냥 어리고 뭔가 미숙해서 힘들기만 했냐 하면 오히려 장점도 되게 많았던 게, 우리는 리밋을 모르는, 한계를 모르는 되게 애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우리 오늘 크런치 모드로 하자 이러면은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하루에 제품을 하나씩 출시할 정도로 속도를 엄청 빠르게 했던 적도 있는 것 같고,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열정적인 팀이었어서 되게 지금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많이 남아있는 사례는 한번 어떤 되게 시니어 개발자분이 저희 팀에 입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저희 팀에서 제가 제일 누나일 정도로 되게 어린 팀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조금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스스로 원해가지고 팀을 나가게 되면서 밝히셨던 소회가 너무 남자애들만 있는 동아리 같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되게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도 회고도 되게 많이 했고 그냥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서로 솔직하게 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가끔은 좀 웃으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눴던 대화들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배척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고 따라가기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끼리의 어떤 공감대가 깊어지고 아는 맥락이 많아지는 동안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집단이 된다는 게 좀 큰 러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한쪽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리더가 된 사람들, 한쪽은 뭔가 해보고 싶어서 리더가 된 사람들. 전자의 분들한테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조언 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하게 된다. 그냥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나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의 크기가 커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가 없게 되고
나의 역할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는 것 같은데 그걸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조금씩 좀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아직은 좀 더 팀원으로서 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다른 의사결정을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원해서 리더가 되신 분들한테는 다른 분들보다 일찍 리더가 된 만큼 조금 앞서서 선행학습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린 만큼, 내가 아직 경험이 없는 만큼 만만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건 반대로 바꿔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내가 모르겠는 걸 물어볼 수도 있고 고민 상담도 할 수 있고 정말 안 되겠다 싶은 건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뭔가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일수록 약간 사람들이 멋있어 보여야 된다는 강박이 생기고 조금 솔직해지기가 좀 두려워지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더 기대치가 낮을 때 많이 그걸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신승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정말 토스 다닐 때 너무 리더들이 좋은 분들이 많고 내가 저 발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만 바보 같은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팀원들이 내가 리더라서 쪽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럴 때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 저 사람도 몇 년 전에는 나보다 더 투박했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미리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게 저 정도의 경력이 쌓였을 때는 어쩌면 더 밀도 있고 가파른 성장의 경험이 있어서 더 내실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괜히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소위 말하는 MZ세대인지라 리더 별로 안 하고 싶기는 한데 너무 인사가 힘들거든요. 나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도 나도 벅찬데 다른 사람의 고민들까지 같이 듣고 뭔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인사적인 이슈까지 해결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깊이 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리더라면 큰 권한도 주어지지만 큰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을 때 그걸 도망다니면서 피해봤자 어차피 세상이 그렇게 안 놔둘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계속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역할의 범위가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리더를 일찍 하는 것의 단점은 사실 돌아가기가 힘든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무슨 어떤 감투가 씌워져가지고 이후에는 그 직급 이상으로 뭔가 올라가야만 한다 이런 어떤 규제가 있거나 뭔가 그런 건 없지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모습이 좀 그래서 다들 리더하기를 좀 두려워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팀에서 CTO를 한 사람인데 다른 회사로 가면서 나는 그냥 개발 팀원이 되기를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직군이든 무슨 리더, 무슨 팀장 이런 직급을 달고 나면 이후에는 팀원으로 기대하는 회사가 많지 않기도 하고 본인도 그 실무자로 돌아가는 게 꽤 어려울 때가 있어서 일찍 리더를 한 만큼의 뭔가 등가 교환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리더를 해보고 얻은 것은 저는 의외로 자아를 찾는 데 되게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찾아가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팀원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충을 안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내가 그걸 치워주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보게 되는 것 같고 저 되게 단순한 사람이라 스스로에 대해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살았었는데 다른 분들이 보는 나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을 받으면서도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나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구나 같은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또 리더로서 얻을 수 있는 되게 큰 장점이라면 장점인 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팀원 1로서는 뭔가 나에 대해 사람들의 냉혹한 평가를 받기가 좀 어려운 회사들도 많을 텐데 어떤 회사든 사실 리더는 그만큼 큰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더 높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만큼 나에 대해서도 더 객관화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강화하면 되겠다 같은 것들을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1의 조언은 너무 뻔한 것 같은데 같이 술 먹으면서 친해지려고 하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팀원들이어도 좀 되게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알지만 술이 모든 걸 이렇게 해결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건 좀 별로였던 것 같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은 같이 밥 먹는 건 전 좋은 것 같거든요. 그걸 굳이 밤에 막 남아가지고 막 2차, 3차 하면서 하지 말고 그냥 점심 같이 먹고 그러면서 속 깊은 얘기도 해보고 되게 편하게 하고 싶은 말들을 좀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반성하고 안 하려고 노력했던 질문은 가족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누군가는 가족과 사이가 되게 안 좋을 수도 있고 뭔가 아픔을 겪었을 수도 있고 가족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에선 너무 당연하게 뭐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뭐 배우자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잖아요. 그게 좀 저도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건넸다가 우연히 그분이 되게 관련해서 아픔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후에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겐 큰 상처일 수도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약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친해지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고유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중. 맞아요. 어떤 집단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 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동인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건 극혐하는구나 같은 걸 조금씩 모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걸 진심으로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같이 일을 하면서 작게 알아가기 시작하면 되는 것 같고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데 막 만나자마자 호구조사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프로필 파악하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A to G를 알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니어, 주니어의 경계, 뭐 리더, 안 리더의 경계, 뭐 이런 게 사실 흐려지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더 많이 도전하고 싶고 더 어려운 일을 해보고 싶고 더 주도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리더로서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방향성이 무게가 많이 기울어 있을수록 리더에 좀 더 빨리 도전하게 되는 것 같고 여문 리더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